아이돌 뺨치는 인기를 구가 중인 한 남자. 팬사인회까지 진행 중인 이 남자의 정체는 무려 10명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마. 심지어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름이 최형군데요, 씨발로마. 이런 반응이 정상일 텐데 말이죠. 어우, 개새끼 아주 그냥 인기 좋네. 어? 줄 쫙 써있다. 야, 돈 좀 많이 벌었냐? 책 봐. 너 이 새끼. 17년 전 도망치는 연쇄살인마와 그 뒤를 쫓는 형사. 드디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범인과 맞닥뜨립니다. 이제 제압하고 체포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이 친구 싸움을 존나 잘했죠. 결국 총을 꺼내는데 그 사이 인질로 잡혀버린 가게 아줌마. 쏠지 말지 고민하던 사이 범인은 불을 꺼버리고, 이 여잔 너 때문에 죽는 거다. 아줌마의 목을 그어버린 뒤 또다시 도주합니다. 형구는 수개월간 쫓던 범인을 놓칠 순 없었기에 아줌마를 뒤로 한 채 다시 추격을 시도하지만 역으로 또 당해버리고 말죠. 게다가 패드립까지 막는 악질. 다음번엔 네 햄이라도 담가줄까? 그런데 살인마는 형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아직 안 죽여. 그를 살려준 이유는 넌 날 피할할 좋은 광고판이니까. 범인의 관종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15년 뒤 강산도 변해버릴 세월이 흘렀지만 형구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죠. 언제나 이 골목을 지날 때면 마치 범인이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소시효가 끝나던 날, 연쇄 살인마에게 어머니를 잃었던 또 다른 피해자 현식에게 전화가 오고. 현식아. 엄마 그렇게 되고 나서 고 하나 다름없는 나 친동생처럼 생각해 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현식아! 이상한 뉘앙스를 풍겨서 곧바로 그의 집으로 달려가지만 끝내 그는 자살을 하고 말죠. 미안해. 현식아! 그로부터 2년 뒤 평범해 보이는 출판 기념회. 허나 그 책의 제목은 내가 살인범이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바로 17년 전 연곡 연쇄살인범 이두석. 앞으로는 다신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곡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지고 범죄의 완전함을 스스로 깨는 이유는 뭡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죄책감이라고 해두고 싶군요. 죄책감이란 말을 하며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는 언행일치를 보여줍니다. 이제 와서 무슨 죄책감이? 자신이 진범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까? 이 책을 보시면 충분한 답이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모든 사건의 디테일을 아주 빠삭하게 서술하고 있는 책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최 반장님! 최 반장을 언급하며 자신이 남긴 상처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더니 최 반장님이 쏜 탄두가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에게 맞았던 탄두 사진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 탄두 사진입니다. 총상 자국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직접 보여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서슴없이 우통을 까더니 스캔까지 해서 확인시켜주죠. 내일부터 전국 서점에 배포되며 인터넷 구매는 금일 자정부터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이두석의 마케팅 일정. 첫째 날, 유가족 중 한 명에게 찾아가 사죄하기. 잘못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척하더니 특유의 썩소로 자극해 싸대기를 쳐맞고, 그 다음 날은 최 형사에게 직접 찾아가는 노이즈 마케팅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최 원장님. 손 치워 이 씨발놈아. 응? 어우, 빠순이들 관리 잘하네. 웃어요. 카메라도 많은데. 개수작 떨지 마, 이 존만아. 맘먹고 자극해도 욕설 외엔 별 반응을 안 보이던 최 형사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이자 이거나 처먹어, 이 개. 곧바로 짜대기를 쳐맞고 말죠. 이런 지능적인 마케팅의 결과는 베스트셀러 등급, 품절의 연속 됐으면 좋겠다. 내 책도. 출판 한 달여 만에 300만 권 돌파. 부럽다. 순이익 200억가량 추정. 게다가 잘생긴 외모에 힘입어 연예인 못지않은 팬클럽까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과거 행적을 생각하는 안티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죠. 누가 봐도 최고의 이슈 메이커. 방송국에서 이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당장 섭외해. 곧바로 최 형사와 이두석이 두 사람에게 국민토론 대면 생방송을 제안해버리죠. 이두석은 책의 홍보에 이만한 수단이 없으므로 당연히 수락하고, 최 형사 또한 방송을 통해 이두석의 낯짝을 뭉개버릴 생각으로 이 제의를 수락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바로 남겨진 유가족들. 매일 밤 꿈마다 내 딸이 죽어가며 내지는 비명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쳐. 그들은 따로 모임을 결성해 이두석을 납치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미 잘 나가는 연예인 못지않은 부를 누리고 있는 그는 수많은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죠. 유일한 허점은 그가 매일 아침에 하는 수영 일과. 먼저 청소부로 위장해 들어간 유가족 중 한 명이 몰래 수영장 물 안에 준비해 두었던 뱀을 풀고 이두석을 물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구급차와 119 구조대 복장을 입고 그를 호송해 가다 작전 완료였죠.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한 진짜 119 구조대. 어느 구에서 나오셨어요? 여자는 임기응변으로 용산구라고 말해보는데 용산구요. 하필이면 저희가 용산구인데. 네요. 제가 요번에 발령받은 용산 삽시다 이 새끼! 내가 한다면 무조건 납니다! 결국 사설 경호원들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또한 근처에서 이 소식을 접한 형구도 그곳으로 곧바로 달려가죠. 그런데 도착한 곳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고 너가 아니야. 이렇게 3파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거친 추격전으로 인해 두석은 금방 의식을 차리고 칼을 손에 쥐려 하는데 걸리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어 찾아가는 서비스. 잡히는 거 아니야? 두석은 방심한 틈을 타 연쇄 살인마다운 미친 탈주를 시도하고 영화가 점점 무리수로 가는 것 같으니 빠르게 요약하자면 기승전 엄청난 접전 끝에 결국 돌아와 버린 두석이 이럴 거면 그냥 편하게 누워있지 그랬어. 어찌됐든 생각보다 과정은 험난했지만 유가족들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유가족들을 직접 본 정보를 바탕으로 순식간에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내죠. 어디야? 수원에서 오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잠깐만! 거의 다 물었어요! 잡았어! 그런데 지원군을 붙이겠다는 후배 형사에게 예?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아무한테 연락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그저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뒤 홀몸으로 들어가는 최 형사.
마침 한창 신문이 진행 중이던 그 순간 내 딸 알지? 불을 끄고 이두석을 데리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를 혼자 여인숙에 두고 쪽지 하나를 남긴 뒤 유유히 사라져버리죠. 다음날 저를 납치한 건 저의 팬분들이었습니다. 두석 또한 의아한 행동을 보입니다. 유가족들이 벌인 짓을 알고 있음에도 단순 팬들이 벌인 짓이라며 그들을 변호하죠. 납치범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저의 업으로 벌어진 일인데 누가 누굴 벌하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 국민 토론 참석도 차질 없으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국민 토론 날짜가 다가오고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100분만 참으면 됩니다. 3, 2, 1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토론의 손종학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두석 씨는 곧 체포될 겁니다. 사기죄로. 예상했던 그대로의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기를 식히기 위한 시청자 의견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보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제가 나름 지역사회 공인이라서요. 그 이니셜로 하면 안 될까요? 제이라고. 본인을 제이라고 자칭한 한 남자는 이두석 씨 팬으로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최 반장님이 100m를 몇 초에 뛰는지 아세요? 글쎄요. 두석에게 상당히 이상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죠. 12초까지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두석 씨가 도주로로 골목길이나 옥상을 많이 이용했던데 혹시 그걸 아시고 직선주로는 꺼리셨나 했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죄송합니다만 질문 좀 그만하시고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두석 작가님. 네? 제가 왜 이런 질문하는지 진짜 모르시나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안 잡힌 이유니까. 마치 본인이 진범이란 듯한 말을 하는 시청자 제이. 목소리 톤을 완전히 바꾼 뒤 이두석 쇼하지 마라. 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통화를 끊어버립니다. 아줌마 저거 믿는 거 아니지? 최 형사는 곧바로 발신 추적을 해보는데 어떻게 됐어? 영등포구 제이에게 전화가 걸려온 주소는 260번지. 뭐? 바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최 형사의 집. 어머니 안 받으세요? 집으로 곧장 달려간 최 형사의 눈에 보이는 익숙한 글귀. 이 개새끼다. 이 씨발 새끼! 이 개새끼야! 그때 최 형사의 방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누군가. 천만다행히도 어머니는 살아계셨죠. 안도감에 포옹을 할 새도 없이 건너편 건물에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 누구로 엄마랑 잠깐만 같이 있어. 곧바로 달려가 보지만 그 자리엔 아주 오래돼서 녹슨 칼과 비디오 테이프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단순 협박용 테이프인 줄 알았는데 곧이어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 그곳엔 17년 전 실종된 뒤 생사도 불투명한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사람 목소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그녀의 이름은 정수연. 마지막 피해자이자 최 형사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아니 왜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고 그래요? 범인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빌었던 여자친구. 나 살고 싶다고요. 그날 새벽 최 형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지만 너무나 짧고 단순한 영상 속에선 실마리라곤 보이지가 않았죠. 그렇게 포기하려던 순간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는 마지막으로 영상을 돌려보더니 광수야. 예. 기자들 불러. 뭐 하시게요? 기자회견을
소집합니다. 우리도 쇼 한번 하게.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한 제이라는 사람이 저희 쪽에 보낸 칼입니다. 조사 결과 제이가 남긴 칼도 범행 당시 자신을 찔렀던 진짜 칼이었고 칼에 남아있는 혈흔이 제 혈액과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두석 몸에 박힌 탄환 역시 그때 당시 제가 사용했던 기종과 동일하고 이두석의 몸 안에 박혀있는 총알도 자신이 발사했던 진짜 총알이었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제이라는 그분이 제 저작권을 노리고 한 범행 같은데 한참 잘못 짚었네. 서로 간의 생방송을 진행하며 본인이 진짜 연쇄살인마라고 주장하는 이 미친놈들. 내가 업적으로 번 돈이면서 엄청 유세 터시네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멍청한 경찰 한 명, 연기자라는 배우 한 명, 그리고 나 이렇게 3자 대면을 청합니다. 국민 토론에서 꼭 나오시겠죠? 결국 3자 대면에 응하실 겁니까? 그래요. 생방송 3자 대면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파국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는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날 자신의 범행을 책으로 출간한다는 소재로 접근한 범죄 스릴러 영화인데요. 언뜻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실제로 일본에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리 인육 사건으로 유명한 시가와 이세인데요. 학급 동료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일부를 시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지만 심신상실이란 이유로 풀려난 뒤 자신의 범행을 책으로 출간하여 실제로 베스트셀러가 된 사건인데요. 이 쓰레기는 후에 더 유명세를 타서 드라마부터 심지어 고기 광고까지 등장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하지만 감독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를 제작한 건 아니고요. 바로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고 난 직후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봉준호 감독의 대표적인 명작이죠. 밥은 먹고 다니냐? 영원히 미결일 것 같던 사건이지만 최근에 33년 만에 신원이 드러나 다시 한번 이슈가 됐던 사건이자 영화입니다. 이에 영감을 받은 영화인 만큼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것이 큰 장점이었고요. 스포가 될 수 있어 딱 지명은 못하겠지만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연기의 절정을 보여주신 그분, 그리고 유가족을 연기한 기병혜 씨의 열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미친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영화를 보다 보면 일부 반전은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는 반전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야 되기에 단점으론 가끔씩 등장하는 액션씬들이 너무 무리수였고 굳이 넣어야 됐나 하는 쓸데없는 장면들도 자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개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른 템포로 이어지고 또 시점을 전환하는 연출 방법들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영화의 몰입도가 크게 깨진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관객 273만 명으로 당시 흥행 성적도 좋은 편이었죠. 게다가 일본에서는 이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22년 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열불 터지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희소식은 2015년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범죄 스릴러 그리고 반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제 책 홍보 한 번만. 어이 개새끼 저거 책 많이 팔어? 한 번만 하자.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